조금 전에 그 1차원 파동 방정식이 초기치에서부터 좌우로 그대로 파동이 퍼져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특성을 파동 방정식의 아람버트의 특성이다. 변환을 통해서 어떻게 해가 나타나는 걸 본다. 변환이라는 얘기는 좌표 변환입니다. 좌표 변환. t 2차미분은 c제곱에 델 x제곱에 델제곱 누에서 c제곱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된다 그랬죠. 좌표측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v는 x 플러스 ct, w는 x 마이너스 ct. 그러면 저 좌표 변환한다는 얘기는 저 위에 있는 t하고 x를 전부 uv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정속 변수는 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정속 변수는 벡터가 아니기 때문에 벡터면 좌표 변환을 할 때는 그 정속 변수가 벡터 값이면은 그것도 같이 변환해줘야 된다. 우리가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그 정속 변수는 그대로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u라는 거는 저기서 아까 u는 이꼴에 xy 함수가 됐던 xy 함수죠. xt 함수죠. t의 함수는 처럼 이렇게 니꼬르 해서 u는 니꼬르 vw 함수가 되는 거죠. vw 함수. 뭐 마우스 가지고 글씨를 쓰려니까 뭐 삐뚤빠뚤한데요. 저건 그 스칼라 값이니까 그대로 좌표 변환을 하든 어쩌든 그 값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 ux 미분해주면 체인 룰에 의해서 같이 변화가 되겠죠. 우리 이제 여기 편미분 방정식까지 공부를 하는 단계면 이제 뭐 이런 미분이나 뭐 또는 뭐 웬만한 적분은 그냥 뭐 술술술술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자세히 설명 안 하고 넘어갑니다. 요 2차 미분이면 저기 있는 걸 다시 x에 대해서 하니까 x에 대해서 다시 체인 룰 쓰면 x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런 관계가 되더라. 그러니까 uxx는 vww 가운데 이 u의 vw t 해봤더니 이렇게 자 결국은 두 개 했더니 남는 항은 이거밖에 없더라. uv 항으로 나눠서 이렇게 되더라. 자 여기에서 uv로 미분했으니까 u를 w로 미분해주면 이쪽 우측은 이제 그 v에 대해서 적분해 줬으니까 어떤 hv의 함수가 된다. 따라서 u는 자 hv를 자 여기를 보면 여기 u의 v 미분 자 w 미분을 먼저 적분을 하면 이쪽에 뭐가 되죠? 상수가 나오죠. w 입장에서 w 입장에서 상수라는 얘기는 뭐냐면 hv의 함수다. 지금 이쪽이 w가 아니고 v가 되는 건데 그러면 남는 거는 u를 v로 미분한 거는 hv 함수다. v에 대해서 적분해 주면 어떻게 되죠? 뭐 hv를 적분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상수 c가 붙는데 상수 c는 v 입장에서 상수 c라는 얘기는 w의 함수다 이거죠. w의 함수도 상수 취급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앞에 치는 v의 함수고 뒤에 치는 w 함수. 그래서 p는 x 플러스 ct 함수 플러스 뭐 사이에 x 마이너스 ct 함수. 그래서 아람버트 해다. 자, 이런 특성을 갖는다. 곧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초기치가 t는 니꺼로 제로에서 있던 함수가 좌우로 그대로 그냥 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퍼져나간다. 자, 초기 조건을 만져가는 아람버트 해를 구하려니까 ux는 제로는 t는 니꺼로 제로에서 fx고 t에 대해서 미분한 거는 gx고 그래서 ut를 미분해주면 이렇게 되죠. c에 p 다시 마이너스 여기 사이에 되는데 저기는 파이고 여기는 사이고 사이에서 이렇게 되고 자 여기 채로 넣어주려니까 이렇게 해서 fx고 자 이렇게 해서 gx고 자 두 개를 8을 c로 나누고 x 제로에서 x까지 적분을 해준다. 적분을 줬더니 px 마이너스 psi x 적분 자 c로 나누고 이렇게
적분해준다. 그러면 적분해주면 이런 관계가 되고, 자, K0는 이런 관계, X차로 위치를 대입해주니까, 그 다음에 7식하고 정리해주면 P하고 사인은 이렇게 정리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 자, X를 X 플러스 마이너스 CT로 치환을 한다. 자, UX는 여기서처럼 이렇게 X 플러스 CT 사이 X 마이너스 CT 해주면 저 식이 다시 이렇게 대입이 된다. 자, GX는 니꺼로 채로면 아까 파동이 좌우로 가듯이 이렇게 같은 함수의 초기치에서 좌우로 간다. 여기 좌우로 빠져나간다. 여기 제로 넣어주면 fx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이고 제로 넣어주면 fx. 자, 해서 이렇게 간다. 자, 우리가 편미분방정이 이게 편미분방정의식의 형태를 표준형으로 했을 때 어떤 특성을 갖는가를 잠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x 2차 미분하는 개수를 a, 그 다음에 2b 플러스 c의 y는 f, f항, 여러 항은 비선형으로 되어 있더라도 최고차항이 선형이면 준선형이라 그러고, 그 판별식은 d는 니꼬로 뭐 ac-b 제곱한다. 본래 뭐 2차 방정식에서 그 하는 거는 가운데치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잖아요. 4ac 그런데 여기서는 밀어서 2분의 b, 2b 해주고 이게 판별식이 보통 때 하는 거하고는 부호가 지금 반대로 돼 있어요. 반대로 돼 있어서 뭐 반대로 돼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이제 설명할 때 이제 그것만 적으면 되죠. 근데 여기 보니까 지금 거꾸로 돼버렸어요. 거꾸로 돼버렸어요. 자, 쌍곡선형 그러면은 판별식 t가 여기 지금 판별식 t가 음수 사실 여기 이게 지금 계속 헷갈리는 상황이 됐는데 여기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요. 여기다 가로쳐갖고 우리 보통 때 하듯이 2차 방정식 하듯이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도록 하죠. 마이너스를 이렇게 쳐서 마이너스, 여기도 쳐서 마이너스, 여기 쳐서 마이너스. 2차 방정식 할 때 판별식 그러면 여기 저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뭐 해갖고 하는 데가 루트, 여기 루트에 들어가는 데죠. 여기에 판별식 t가 들어가야 되죠. 자, 해서 쌍곡선형은 뭐가 되냐면, 자, 여기에 그 t가 안에 들어가는 값이 양수일 때, 그러면 파동 방정식 이 해가 근이 실근일 때죠. 실근을 갖게 된다. 0이다 그러면 열전도 방정식, 그 다음에 음수다 그러면 라플라스 방정식이.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1차원 웨이브 이퀘이션을 보면은 여기 A는 1이고 A는 여기 C제곱이죠. C제곱이고 여기를 Y를 T라 그러면 TT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C제곱이 되죠. 마이너스 C제곱이고 여기가 1이고 그러면 이게 양수가 되는 거죠. T가 양수. 그래서 파동 방정식. 자, 해서 11.1절에 있던 그 변수 표현으로 바꿔주면 t 변수를 파동 방정식, 열전달 방정식에서 이렇게 해주면은 자, y는 니꼬로 ct라 그러고 또 y는 니꼬로 c제곱 t라고 변환해서 쪼르륵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이런 식이 된다. 또는 이런 식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판별식 t로 표시해주면은 이런 파동 쌍곡선형이 되고 포물선형이 되고 타원형이 되고, 포물선형일 때는 어떻게 되죠? 이 t는 니꼬로 0이니까 그 근이 중근을 갖게 되는 거죠. 타원형일 때는 여기 음수니까 허근을 갖게 되는 거고요. 공액 복소수로 갖게 된다는 거죠. 자, 해서 그 다음에 특성 방정식을 우리가 분류할 때 다른 방정식의 특성을 이렇게 표시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 전산줄 체크이나 그런 데서 할 때 각각 x제곱 미분한과 xy 미분한과의 제곱 근의 행적을 추적할 때 분모에 발생하는 거네. 분모에 발생한다. 분모에 발생하는 식이 이렇게처럼 이제 y-는 dx분의 dy 특성 라인이에요. 특성 라인은 자 기울기를 나타낸다. 그래서
부호가 저기 마이너스 2b하고 플러스 2b하고 틀려요. 사실은 여기 그 A, B, C 해갖고 그냥 하는 게 더 빠른데 차게 이제 뭐 P, E, B하고 분류가 돼 있으니까 우리 별 수 없이 크게 따라서 지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처럼 이렇게 그러면 그는 표시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하나는 C 플러스 하나는 C 마이너스 C 마이너스 자 해서 쌍곡선형일 때 이제 여기서 이제 부호가 제대로 표시가 됐어요. 양일 때 그러면 dx, dy 플러스 마이너스를 실수값을 갖는다. 조금 전에 했듯이 y 플러스 c 플러스 x고 자 p는 y 플러스 c 마이너스 x고 이거 적분해주면 자 c 플러스 x고 니꼬로 뭐 p 저기 상수 c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 식 하나를 적분해주면 여기는 스타 표시하고 여기는 시 스타가 없는데 부호를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뭐 여기서 일일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건 실제 특성선을 나타낸다. 실제 특성선. 여기 뭐 칠판이면 바로 손으로 써서 막 하겠는데 여기 뭐 마우스로 써야 돼서 다시 읽어보면 dx분의 dy를 해서 c 스타에 플러스라 그러면 적분은 뭐 어떻게 되죠? y는 이꼬르 c 스타 플러스 x 그리고 t쪽에 상수 하나가 나오죠. 이미의 상수에 해당하는 게 이겁니다. 이미의 상수에 해당하는 게 그리고 c 스타하고 c는 부호를 바꿔놓은 거고요. 그래서 좌표 변환이 이걸로 좌표 변환을 해준다 그죠? 조금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좌표 변환을 해주면 자 식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처럼이 지난 유도해 봤던 것처럼 그러면 P점은 어떤 특성이 어떻게 되냐면 P점은 자 P점에서 특성 라인이 C 플러스 라인이 하나 있고 C 마이너스 라인이 있고 그러면 영향을 주는 파트가 이렇게 어떤 특성이 전파가 된다. 그죠? 특성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자, 포물선형일 때는 판별식이 제로일 때요. 그래서 중근을 갖는다. 자, 그래서 회나 하나는 그대로 놔두고 V라고 하고 W는 거로 이렇게 변환해서 가면은 이런 특성 라인이 X축 방향으로 가면은 X축으로 뭐 한다 그러면은 여기처럼 이렇게 특성 라인에 해당해요. 이게 특성 라인에 해당한다. 그러면 초기 조건이 있고 경계 조건이 있고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특성이 전파된다. 우리 이제 전산 유체역학이나 이런 데서 공부할 때 수치 해석할 때 특성이 어떻게 전파되는 걸 보는 거예요. 타원형이다. 비디오 마이너스 4의 A씨가 음수다. 그럼 허근을 갖는다.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흔히. 그래서 V하고 W를 이렇게 변환을 해준다. 허수로 변환 빼주면 이제 이 허수 파트가 나오니까 여기 나눠주려니까 I가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그러면 실제는 아까 XX 미분이고 YY 미분인데 VV, WW 이렇게 되고 실제 특성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점은 모든 방향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어떤 P점에서 이쪽으로 영향을 주고 자기도 영향을 받고 어디 물이 흐른다 그러면은 물이 흐르면은 자 아음성 유체가 이렇게 파이트를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흘러가죠.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는 물은 유동은 속도는 이렇게 가지만 이쪽에서 웨이브가 오는 거예요. 밀어서 웨이브가 가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주고받는다. 그래서 어떤 수치 계산할 때는 이 방정식의 편변 방정식을 수치 계산할 때는 방정식의 특성이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중요하게 돼요. 이 방정식의 특성에 맞춰서 수치 계산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포물선형을 타원형 방정식 풀면 당연히 수치 계산을 아무리 잘해도 절대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고 또 편변 쌍곡선형을 타원형 방정식으로 풀면 또 안 되고 그러면 이제 전원 유체학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런 수업을 상당히 중요시하게 합니다. 자, 여기서처럼 이제 아까 그 웨이브 이퀘이션을 자 바이낸드 거를 시트라고 해서 좌표 변환을 쪼르륵 해봤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랬죠. 똑같이 특성 방정식을 찾아봤다. 그럴 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더라. 이렇게 되게 된다. p는 y 플러스 1이고 y 마이너스 1이고 그 아까 우리 좌표변환 할 때 했던 거 같은 거예요. 이렇게 ct 플러스 x고 ct 마이너스 x고 그래서 이 식은 이렇게 변환이 된다. 얘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자, 초기치에서 이렇게 전달이 된다.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웨이브 이퀘이션을 주로 다뤘고 이번에는 이제 열전도 방정식은 어떻게 됐나? 자, 물리적인 가정은 비열이 뭐 이렇게 되고 밀도가 로고 내부에서 열이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열 소스가 없다 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안에 난로가 없다 이거예요. 또는 난로나 저기 뭐 얼음이나 뭐 이런 게 없어요. 자, 온도가 높은 것에서 낮은 것을 하는가? 당연한 얘기죠. 전도율은 온도 기울기에 비례한다. 그래서 열전도 속도는 마이너스 K의 그라디언트 U다. U는 온도 분포고 K는 열전도 계수 K는 상수고 물질은 항상 균일하고 온도가 극단이 아니다. 극단이 아니라서 K가 상수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처럼 내부 양력 T가 S를 경계해서 노멀 방향으로 쪼록 저기 열전도 되는 거를 쪼록 접근해주면은 접근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총 열량이 밖으로 나오는 총 열량이 되죠. 그래서 V.TS는 아까 그 식이 마이너스 K의 그라디언트 U라 그랬죠. 이렇게 되고 자, 면적적분을 차적적분으로 바꿔주면 다시 안에 가서 여기 뭐 그 다이버전스가 끼어들어가죠. 다이버전스가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K의 그 차적적분의 라플라시안 뮤이 자 이렇게 해서 라플라시안 뮤는 이렇게 표시되고 그래서 총 내부 총 열량을 이렇게 자 갖고 있는 밀도에다가 온도에다가 열 함량이 해서 차적적분을 해준다. 자, 그래서 H의 시간에 따른 감소량, 총 갖고 있는 열량의 감소량은 밖으로 빠져나간 양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외부에 방출된 열량하고 같다. 그래서 식을 세보면 이렇게 된다. 식을 세보면 이렇게 된다. 따라서 X처럼 이렇게 미분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열 전달 방정식이 C제곱은 열 확산 계수다. 열 전도 계수고 K는 비열이고 로는 밀도고 그러니까 총 4배 갖고 있는 열량이라는 거는 비열에다가 온도에다가 그 밀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열전도 방정식 시간에 따라서 열이 어떻게 빠져나가는가를 보여주는 방정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열전도 방정식을 이제 풀이의 급수율을 구하겠다. 그러면 1차원을 따져본다. 그러면 저기 웨이브 이퀘이션은 델 t의 2,미분이었는데 여기는 1차미분이고 c제곱이가 델 x제곱에 델 제곱 누고 이렇게 표시가 된다. 즉 어떤 내용이냐면 1차원이니까 이런 측면에 옆으로 열이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완전히 단열된 철사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양쪽 경계 조건은 양쪽 끝에는 어떤 온도가 0으로 고정되어 있다. 여기 이제 풀의 급수율을 구하려니까 0인 거예요. 실제 문제에서는 이제 한쪽은 100도가 한쪽은 0도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또 풀어야 되는데 이제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양쪽은 0이다. 자, 초기 조건 온도 분포가 이렇게 됐다. 자, 1차 미분이니까 거기에 초기 조건만 있으면 되죠. t에 대해서는. 초기 조건은 이것도 양쪽 끝에는 0이다. 1단계에서는 일단 변수 분리하려니까 이렇게 fx와 gx 곱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고 여기처럼 이렇게 되고 지난번에도 k 했는데 여기 마이너스 값이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k가 0이거나 양수면은 전부 0 돼버려서 아무 의미가 없다. 따라서 여기서처럼 k는 음수해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p의 제곱이다.
자, 해서 두 개의 상미분 방정식을 수립했다. 그래서 지름이 F2- 플러스 P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되고, 이렇게 P는 양수자, P 제곱이 양수자, P 제곱이 양수, 그러니까 그냥 P 하고 있는 거죠. 자, 2단계에서는 경계 조건을 만들려니까 fx는 a 코사인 px, p 사인 px, 여기 음수라 그랬으니 p가 양수니까 이제 뭐 일반에 구하면 이렇게 되고, 양쪽 경계 조건을 만들려고 보니까 a는 네 거로 제로고 p가 0이 안에 해줄 수 있는 거는 sin pl이야 돼. sin pl이 0이다. p는 네 거로 L분의 m파이. 아까 웨이브 이퀘이션 풀 때 저기 fx도 같은 방정식으로 푸는 거죠. fn은 네 거로 이렇게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뭐 타임에 대해서 풀어야 되겠죠. 타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2차 방정식이니까 코사인 사인 항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1차 방정식이니까 그냥 바로 익스포넨셜 함수로 이렇게 나오네요. 익스포넨셜 함수로 나오고, 이때 람다 값을 고유값이라고 한다. 거기에 해당하는 고유 함수는 여기서처럼 이제 un에 대해서 fn의 gn이니까 이렇게 여기 사인 항이 있고 익스포넨셜 항이 있고, 익스포넨셜 항의 분모에는 마이너스 감산으로 마이너스 값이 있어야 되겠죠. 자, 3단계에서는 이제 풀이의 급수로 이제 표시를 해야 되겠죠. 저 웨이브 이퀘이션 하듯이 uxt는 이거로 뭐 un 해서 저로 이렇게 람다에 그리고 초기 조건 대입하니까 저놈이 초기 조건에서 풀이의 급수로 pn을 구하면 되죠. 이렇게 그래서 풀이의 급수를 구한다. 자, 구리막대를 가지고 여기 뭐 숫자를 이렇게 하는데 fx는 내 거로 뭐 이렇게 처음에 온도 분포를 줬다. 사인 함수로. 그러면 pn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pn을 구하면 여기 뭐 급수 있는 거 보니까 뭐 그대로 다른 항은 다 없어지고 p1 항만 있겠죠. 나머지는 전부 0이다. 이때 람다 1에 해당하는 값은 얼마냐면 그때 해당하는 값은 이 값이다. 이렇게 그 람다 값이 자유로 갖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초기도 꺼내서 pn 따라서 최고 온도가 50도일 때 시간 구하려면 여기 쭈룩 대입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다. 자, 초기 온도가 이렇게 줘졌다. 아까는 그냥 한 주기로만 돼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뭐 3파이x 여기 돼 있으니까 n이 3이다 이거죠. 3 그러면 람다 값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게 맞춰서 람다 값이 이렇게 갖게 된다. 이거죠. 람다 값이 갖게 된다. 자, 이 람다 값은 우리가 임의 값을 갖는 게 아니라 여기 아까 n에 의해서 여기 이 n에 의해서 구해지는 세 번째 고유치 특성 고유값. 초기 온도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줘져 있다. 이렇게 그러면 적분에 의해서 이렇게 개수를 구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퍼져나가는 게 이렇게 완만하니 옆으로. 근데 이제 초기 주어질 때 여기 경계에서 그렇죠. 그렇죠. 경계에서 0 조건만 만들어가면 되니까 이렇게 퍼져나간다. 그렇죠? 자, 양 끝이 단일일 때 단일인 조건은 어떻게 되죠? ux로 미분해서 0이고 여기 ux로 미분해서 ls도 0이고 그러면 두 함수를 곱했다. 그러면 여기 뭐 x로 미분해서 0 여기 f-에서 f-가 이렇게 미분해서 0이 돼야 된다. 그러면 해봤더니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는 A항이 남게 된다. A항이. 그래서 자 A항에 해당하는 거는 코사인. 이렇게 코사인항이 남게 된다. 자 같은 방법으로 U에는 FN의 GN 해서 여기 GN은 조금 전이나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근데 이때는 람다 제로가 0일 때도 값을 갖는다. U0, A0 상수값을 갖고 있을 때고 전체 온도의 평균값에 해당한다. 그래서 시그마가 N니꼬로 0에서부터 UN이 뭐 이렇게 계수해서 뭐 A0는 전체 평균값, AN은 그 다음에 계수가 이렇게 표시가 된다.
근데 이제 이때 척이 조건이 경계 조건이 단일이라 그랬는데 척이 조건 주어진 거는 어떻게 되냐면 t는 거르차를 때 여기 미분해 주면은 일단 급수로 구하는 거는 척이 조건이 어떻게 됐든지 양쪽 끝들여서 이렇게 0이 되도록 돼 있어요. 코사인 항이니까 코사인 항이 되니까 여기 단일 조건이 이런 조건을 항상 만족하는 해를 일단 구하게 됩니다. 구하게 돼요. 자, 양쪽 끝이 단일이고 삼각형일 때 그러면 개수를 구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죠? 삼각형이란 얘기는 근데 이제 저기 조건이 사실은 이렇게 삼각형이 되면 여기서 단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척이 조건 시작은 건데 이제 시리즈로 연수함수로 이렇게 해주면은 또 개수가 이제 한없이 가니까 그럼 이게 단일이 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이유 조건을 수렴해가 된다. 자, fx가 사인으로 주어져 있을 경우도 마찬가지로 건너뛰고 값이 나타난다. 코사인 함수로 전개했는데 사인 함수인데 이제 사인 함수를 가지고 코사인 함수 전개하면 반주기 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이렇게 전개가 된다. 이게 전개가 된다. 자, 오늘 또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자, 이제 정상 상태까지 갔다. t에 대한 미분이 0이다. 그러면 온도 분포가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아까 1차원 방정식처럼 그렇게 됐을 때는 양쪽 0 두면은 전체가 0으로 그냥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 이제 경계선에서 경계 조건이 주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떤 값으로 주어지면 드림 문제라 그러고 어떤 미분값 열전도 함수 그러니까 열전달 그 조건으로 또는 영주문의 이제 단일 조건 이렇게 되면 노이만 문제라 그러고 두 개가 섞여 있으면 로빈 문제라 그래요. 자, 직사각형량에서 드림 문제 그러면은 삥 돌아서 영주고 위쪽만 어떤 fx로 분포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 이제 변수 분리 fx, y로 이제 변수 분리를 해준다. 이것도 x만의 미분이고 y만의 미분이니까 변수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f2-h 이렇게 해서 두 항으로 되고 니꼬로 마이너스 k.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기 그 어떤 조건을 만족하려면은 그 0이 아닌 값을 구하려면 마이너스 값이 해야 되겠다. 이거죠. 자, 물론 이제 아까 설명하듯이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 2차 미분에다가 1차 그래서 이게 k가 플러스여야 이게 양쪽을 만족하는 0이 아닌 해를 찾을 수가 있다. 그죠? x방향이 그 f제로도 0이고 fa도 0이고 그러면 k는 네 거로 a분의 m파이의 제곱이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해를 구하게 된다. 그래서 fx는 네 거로 fn에서 sin a분의 m파이 x가 된다. y방향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주면 이렇게 다시 네 거로 제로다. 오케이. 그러면은 gn의 y는 x처럼 exponential 함수가 된다. g 제로를 만족시키려면 두 개 합해서 0이어야 된다. 초기치 밑에 y는 이거로 제로에서 0이 되려면 그 다음에 뒤쪽에 두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고 따라서 여기 해봤더니 하이퍼브릭 사인 함수가 되더라. 그지? 하이퍼브릭 사인 함수가 되고 자 고유 함수는 자 an 스타는 이거로 ean이라고 하면 표시할 때 un은 고유 함수인 fn 곱하기 gn이니까 이렇게 사인 함수에다가 하이퍼브릭 사인 함수를 곱해진 식으로 나타난다. 되죠? 자,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un이 됐으니까 이제 전체를 해주려면 이제 1에서부터 un 다 해주면 되죠? 지금은 해주면 되고, 자, 이 척이 조건 fx, y는 네 거로 b에서 fx 값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fx는 이 앞에 계수에 해당하는 거죠. 이 앞에 y 대신 b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전체 PN이라는 개수인 AN에다가 하이퍼보릭 사인해서 해준 거는 풀이 급수전개에서 여하튼 애가 된다. 그래서 AN은 다음과 같이 구하게 되고 U는 이렇게 표시가 된다. 자, 조건은 이제 F,F'가 연속이고 F2'까지 구분 연속이어야 된다 하는 조건들은 당연히 이제 수학하는 거니까 그런 조건을 만족했을 때죠. 이런 라플라스식은 자, 전화각에 있는 정전기 포텐셜 문제, 자, 또는 뭐 여러 가지 항공역학에서는 포텐셜 문제, 또는 이런 이런 식으로 2차원 파동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자, 경계 조건도 동일한 성격을 갖고, 근데 해석할 때는 해석한 결과는 전혀 엉뚱한 문제들을 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업 수학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는 이유는 유체카에서 포텐셜 이퀘이션 다룰 때는 거기서는 유체카에서 다루지만 또 어디 정전기 문제 또 포텐셜 문제 풀 때 공업 수학 시간에 배운 이 식을 똑같이 U 값이 어떤 포텐셜 값일 수도 있고 뭔 값일 수도 있고 이렇게 특성을 갖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